2023년 1월 4일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사 직격 아마 KBS에서 이분은 이제 일본군 아니 일본이 저기 징용 갔다 왔던 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대신하는 변호사이십니다. 저도 이분 하시는 프로그램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겨레에 작년 12월 27일 날 이런 의견을 내셨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 이건 왜 그렇죠? 이명박이 MB를 사면, 그렇죠? 참 족 같은 경우죠. 네? 제가 이런 얘기 안 쓰려고 했지만 참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벌금도 감해주고 하는 완전 그 양아치 아닙니까? 이걸 사면해 준 놈이나 사면 받고 나온 놈이나 똑같은 이 국정 그러니까 이건 이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뇌물에 뇌물. 야, 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소리. 이 임재성 변호사님은 헛소리라고 했지만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말대로 10,000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습니다. 아니, 10,000명한테만 법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근대적이라는 거. 근데 사실 문재인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사면,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역시 그런 사면을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욕먹고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죠.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당히 정치인들 끼워넣기 하고 정권 창출의 공신들 쓱 집어넣고 윤석열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대놓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아니 이건 철판을 깐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는 해줄 수 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최소한의 어떤 형기 경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면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제한을 반드시 둬야 된다. 열심히 수사해서 윤석열은 지가 수사하고 지가 내렸으니 꼴값이지만 한동훈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심히 행정부에서 수사해 갔는데 사법부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증거 찾아갖고 막 했는데 딸랑 사면 복권 해버리면 왜 사법부가 필요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지. 지랄 이런 지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신년 인터뷰에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인가 이런 사람들, 이게 최은순은 이제 재판 중이고 그러지만은 제처와 제처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해서 이런 망신조감을 써야 됐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제대로 수사 하나 했습니까? 지금 한번 소환은 했습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갖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내로남불,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한테는 법은 이제 신의 한 수란 데서 고수한테 세상은 그냥 천국이죠. 하수한테 세상은 지옥이죠. 힘 있는 자들한테 세상은 천국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더 지옥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이 경제가 안 좋다고 다 풀어줍니다. 말하자면은 둔촌 주공? 어제 원희룡이 그 새끼가 저거를 다 풀어주대요, 보니까. 전매 제한부터 시작해서 신축. 투기하란 소리잖아요, 말하자면. 거주 제한도 다 풀고. 보통 10억, 10몇 억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만 해도 한 10억 넘어가는 그런 데를 어떻게 삽니까? 근데 대출받아 사라는 거잖아요. 대출받아 사고 그 대출받은 걸 전세를 놓고 계속 투기하는, 집값 올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긴 거주용이 아니죠. 투기용이죠. 그러니까 투기를 해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PF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하려고 지은 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받쳐주는 PF 대출이라고 하는 결국 가진 놈들이 재벌 건설사라든가 말하자면 관련된 컨설팅하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주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유지시키고 그 돈을 자기 돈이 아닌 이 금융권 돈으로 바치고 그 금융권 돈을 또 바치는 2금, 3금융권을 바쳐갖고 바치는, 그러니까 목줄을 재고 있는 거죠. PF 망하면 저축은행, 금융권 다 망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라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실수요자들이 그걸 실수할 수 있느냐. 10억 넘는 분양가 있는 걸 어떻게 실수요를 합니까? 자기 돈으로. 물론 지금 이 부동산 경기 폭 망하면, PF 대출 망하면 금융권 작살나고 신용위기 온다.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대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안을 찾지 않을 뿐이고, 결국은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렵고 무너진다고 할 때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작살나는 거죠.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결국은 짜장면 한 그릇 6,500원 시대. 예.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갖고 집값이 올라서 빌라에 전세 살고 그러다가 전세 사기 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옥 현실을 지금의 장관이라는 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사실 요거는 좀 조금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스와핑? 그러니까 강남에서 스와핑, 파트너 교환 집단 선교 클럽이 검찰한테 이제 그 경찰에서 이렇게 됐는데 요지경이죠. 한쪽에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갔고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연금 막 털어먹는다, 전세 사기 난리도 나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진짜 서울 강남의 스와핑 집단 성교 클럽이 발각돼 갖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자발적으로 해갖고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풍속영업 식품위생법으로 불구속한 거예요. 종업원 뭐 이런 정도만, 업주나. 형법 242조 음행매개죄로 하는데, 그러니까 SNS에 스와핑 참가할 남녀를 모집해서 이 행위로 일반 음식점을 이렇게 개조해 갖고 입장료 10만원 30만원 내고 이렇게 했다. 요지경 세상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마약 범죄, 이 병역비리, 재벌 뭐 이런 범죄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의 이 불만을 특정한 소수 계층의 일탈 형태로 시각을 돌리려고 하는 아주 고단수인데 전통적인 수법이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건 이제 사건 한번 보시면은 이 육군 31사단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향토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사단은 이제 그 숫자가 뭐 아시는 분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시겠지만 1사단 뭐 3사단 뭐 숫자가 작을수록 만들어진 게 제일 앞쪽이니까 그 사단은 어떻습니까? 전방부대에 있고 전통도 오래됐고 또 빡센 데가 있죠. 뭐 전방 지역에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즉시 전투사단. 그리고 이제 뭐 몇 대는 이제 향토사단.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전남, 광주 전남, 아니면 충청, 아니면 뭐 저기 경상 어디 이런 데 있는, 경기도 어디 뒤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동원사단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는 그 사단의 정원은 없는데 예비군들에 의해서 전쟁 나면 1차적으로 휴전선 30km 다 작살나죠. 그래서 예비군 동원해 갖고 이 간부들이 그 껍데기를 채워 갖고 이제 뭐 북진을 하든 뭐 싸우든. 실제로 주력은 동원사단이죠. 향토사단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충 그런데 이 향토사단의 사단장이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똥군기 당나라 사단, 당나라 군대. 왜냐? 그런데 이제 일종의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런데 사단장이 왔으니까 이제 공간에서 뭐 이제 사역시키는 거죠. 사단장 공간에 가서 부사관들이 이삿짐센터 직원처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31사단 애들은 그 물품은 부대 물품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관들이 해야지. 개소리죠, 개소리. 자, 부사관들, 직업군인들한테 와서 사단장 공간에 뭘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단장이 왔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그건 이삿짐센터의 전문적인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게 맞죠. 그걸 하기 싫어서 그 돈을 아끼려고 했나. 이 현장을 통제하는 소령도 참 자괴감이 들 겁니다. 소령인데 나이가 좀 있는, 아니면 나이가 적어도 부사관 직업군인들한테, 같은 직업군인인데 물론 징집병을 해야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와서 뭐 집 나르고 뭐 좀 이건 자괴감 쪽팔리죠.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최준용이라고 하는, 제가 말했죠, 이 잠수함 승조원이라든가 뭐 파일럿이 막 군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이 군대 어떡하냐.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이런 똥별들, 이런 사단장, 이런 똥별들이 이런 사유시키면 당신 같으면 인간적 자기관 때문에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사단장 뒷바라지 지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풍토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 참. 어떤 새끼인지 31사단장 참 제대로 처먹고 있군요. 별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이 멕시코에서는 교도소가 있는데 깽두목이 갇힌 교도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석규 씨가 나오고 김래원 씨가 나온 프리즌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도소에서 왕처럼 지내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에서 특별 사동을 있어서 거기서 범죄 전문가들을 모아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한테 뇌물 먹이고, 사실 걔네들한테 뇌물 먹여서 또 그 걔네들이 승진하도록 도와줘 갖고 교도소를 장악해서 밤이면은 전문가들을 이제 그 바깥으로 내보내서 범죄를 저지르고 새벽에 들어온다. 아니, 교도소에 있으니 걔네들이 범죄 저지를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 범죄다. 이게 현실적으로 멕시코의 깽두목, 교도소에 갇힌 깽두목, 초호화 VIP 룸이 있었다. 무기와 마약이 잔뜩. 멕시코 얘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탈옥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단 탈옥. 안에 보니까 무기와 마약이 잔뜩 있더라.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수감자 구역의 귀빈룸이라고 불리는 VIP실에서 보니까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잔뜩 쌓여있더라. 현금이랑 막. 야, 참. 교도관을 매수하고 막 완전히 왕 노릇을 하는 이런. 멕시코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나라는 없길 바라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전세 사기범들이라든가 이런 사기범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쓱 잠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길 바랍니다. 현직 판사가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면허 취소 상태에서 2km 운전했어요. 근데 정직 1개월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법관으로서의 위신,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이에요. 판사가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딴짓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엄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판사들 뭐 처우가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온다. 그래서 더 증언해야 된다.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기 전에, 그런 것도 증언도 해 좋아. 근데 정작 판사들의 자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응?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는 애들이 있느냐?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 그럼 재판을 못하면은 사실 판단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재판 구조를 바꿔야 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사들의 질적인 것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건 뭐 온정주의죠. 정직 1개월. 그죠? 그럼 이 판사가 그러면 음주운전 재판을 하면 참 재밌겠네요. 가관이겠네요. 오늘 보니까 미국의 하원이 좀 재밌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죠. 근데 하원은 434명 중에서 이제 원래 과반이 218표죠. 435명이니까. 그죠? 정원이 한 명은 죽었나 봐요. 야, 참. 쟤네들은 물론 몇백 명 되니까 투표 끝나고 죽었나, 선거 끝나고 죽었나. 218명인데 이 민주당이 212
그러니까 과반에서 6표가 모자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과반이 간신히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에는 강경파들이 있는데 지금 덜 강경파가 공화당 하원 의장으로 했는데 안 찍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 전 뭐 이걸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하원 의장 선출 제도가 좀 독특하네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쪽부터. 네, 저는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의장으로 합니다.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근데 나는 케빈 메카시 의원합니다. 공개 투표. 근데 인사 관련된 건 공개 투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자기의 정치적 소신 그리고 정당 정치 인사 관련된 건 무기명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기명이지만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이 있어서 이론을 원칙화해서 이게 사실 책임 정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좋다. 제가 좋다. 제가 의장이 되는 게 좋다. 교체 투표할 수 있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소신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줄서기 하고 보스 하고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후졌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독특한 게 있네요.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그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엄마하고 3살 딸이 있었는데 그 뒤에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여자아이를 기차선으로 밀어버렸어요. 다행히 기차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구했어요. 이게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기차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얘는 노숙자인데 32살인데 상해 마약 소지 전과가 있어요.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흑인이 그 한국인을 밀어갖고 치워서 죽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런 종류의 노숙자를 뉴욕 시장은 또 구금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는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버렸죠. 미국도 미친놈들이 사실 많은가 봅니다. 사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지만 역시나 최연애 같은 이런 예를 들면은 정치인 관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뚝뚝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 최연애가 왜 들어옵니까? 얘는 철도공사 사장을 했고 철도총장을 했어요. 관련이 없는데 또 들어오는 거죠. 그냥 먹여 살리려고 들어오는 거고, 그죠? 지역 난방공사의 정용기, 얘는 그냥 정치인이에요. 한 자리 주는 거죠. 이건 그래도 장이라서 이렇게 되지만 감사, 이사 엄청 챙기죠. 물론 얘들만 챙긴 건 아닐 겁니다. 문재인 때도 엄청 챙겼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여기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이거를 지금 노량진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줄 잘 서서 연금 따박따박, 월급 따박따박 받고 연금 따박 받는 그런 자리예요. 참 땅 짓고 헤엄치는 인간들. 이런 것들부터 싹 다 그냥 속관해서 저기 동해바다에 뿌려버려야 되는데
이 기업은 또 고문이란 임원 뭐 이런 그렇죠.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데에서 고문 뭐 이런 거 이렇게 드립니다. 다 이제 대관 업무 하려고 하고 주로 이제 퇴직한 애들 중에서 임원 중에서 옷을 벗는 애들을 이제 고문 자문으로 1, 2년 동안 모시는 겁니다. 근데 참 그렇죠. 40, 50이 돼도 명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재벌 큰 기업들. 근데 차라리 임원들 퇴직하고 자문으로 모시는 돈 엄청나게 많은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직원들을 더 고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거꾸로죠. 고문 자문 형태로 해야지 그들의 어떤 뭔가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걔들이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말 그대로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경쟁사에 걔들이 가면은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죠. 참 대한민국 그 기업이 후져 갖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계속 벗다 해갖고 죄송합니다. 모자를 안 써버리다 하니까 벗기도 그렇고 그래서요.